웹툰 그리는 작가들이 마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게 해서 웹툰의 시나리오를 텍스트로 착 업로드하면 웹툰의 70%를 그려줍니다. AI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웹툰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서비스들이 넘쳐났어요. 넘쳐났군요. 넘쳐났습니다. 챗GPT가 이제 작년에 뜨면서 모두가 지금은 젠AI, 챗GPT를 얘기하고 있죠. 관심의 축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AI라고 하는 관심을 놓고 보면 CS에서 보이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for All이라고 하는 걸 제가 1번으로 놓은 이유는 사람의 관심이 AI로 갔다라는 거고요. 2017, 18년만 해도 AI는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술, 메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지 그 기술이 정말 뭐 널리 쓰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때만 해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마존 알렉사였어요. 그래서 CS에 아마존이 참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알렉사 턴온 TV, 뭐 알렉사 세탁기 돌려줘, 뭐 이런 얘기들을 알렉사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던 말씀이시죠. 알렉사가 정말 많았어요. 한 400개가 넘는 프로덕트가 알렉사를 채용했을 때 올해도 알렉사가 없습니다. 그럼 올해 AI for All은 뭐냐? 작년보다 더 이제 나아진 거죠. 어떻게 나아졌냐면 AI가 여기저기 들어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있었던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런데 지금의 AI는 AI for All, 정말 모두를 위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I가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AI가 없는 서비스를 상상하기 어렵긴 하지만 의외로 또 그렇기 때문에 AI가 모든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바라봤을 때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느냐, 실제로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실제적인 접근으로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AI만 접목했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뭔가 각광받고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CS를 통해서 혹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적용했을 때, 아, 이건 진짜 눈에 확 띄더라. 그런 서비스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나요? 우리 웹툰 그리는 작가들 있죠. 웹툰 그리는 작가들이 마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고 건강이 안 좋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이시냐면 그분들을 조금 더 쉽게 웹툰을 그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웹툰의 시나리오를 텍스트로 착 업로드하면 웹툰의 70%를 그려줍니다. 젠AI가. 사실 그 얘기는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활용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웹툰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새로운 시장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할 때마다 우리 다 온라인 리테일을 하니까 제품을 하나 우리가 만들면 뭐 우리 G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영상과 사진을 올리잖아요. 근데 영상을 잘 못 올리죠. 왜냐면 제작비가 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사진을 몇 개 찍어서 보통 사진 이 제품은 이겁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진이랑 제품 설명을 쟤네한테 딱 주면 얘가 그걸 15초 30초짜리 광고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서비스들이 넘쳐났어요. 넘쳐났군요.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AI를 활용해서 이런 걸 만들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네. 이런 걸 만들면 뭔가 쓸 수 있겠네. 그런 어프로치를 가진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했다. 알겠습니다. CS 2024를 바라보시고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AI를 적용해서 뭔가 본인의 서비스나 제품에 뭔가 적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챗GPT를 뭐 API를 연동해서 뭔가를 하겠다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 한번 조금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AI를 접목할 때 어떤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해야 될까?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왜 그럼 AI가 많아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갑자기 등장했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챗GPT API를 말씀하셨지만 챗GPT를 활용해서 지금 챗GPT 스토어가 오픈했는데 맞습니다. 오픈할 때 이미 300만 개 앱이 있었어요. 지금은 500만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AI는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었고 대상이었다고요. 지금 AI는 도구예요. 그냥 우리 웹브라우저 쓰듯이 그냥 도구로
툴로 활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챗GPT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이걸 뭔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끌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나 서비스들을 최대한 많이 일단 활용을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써볼래는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이제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홈페이지 만들어주세요랑 똑같은 거고요. 네. 지금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수많은 것들을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느낀 다음에 목적성이 있으면 이제 그 목적성을 뭘 가지고 갈까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다 네. 돈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20명, 30명이 해야 될 일들을 요걸 가져다 쓰면 금방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라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 실제 도구의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편의성도 굉장히 많이 허들이 낮아져서 사실은 사실 AI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뭔가 써서 특히 제너레이티브 AI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내 말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럼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젠 AI만 이용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굳이 여기서 안 만나고요. 네. 그냥 전화로 목소리만 보내면 왜 나오셨어요? 또 나와야 또 이거 쓸 수 있어요.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AI4 올이 되려면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 관계없이 누구도 쉽게 AI를 활용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접근도가 떨어지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그렇죠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도 그런 업체들도 있었나요? 네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CS의 관심사가 한 축은 기술이에요. AI 같은. 한 축은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저기 5번으로 쓴 테크 임파워링 휴먼 시큐리티. 저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UN에서 온 사실 어젠다입니다. 휴먼 시큐리티. 정확히 사실 저 말로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언론에서 저거를 인간 안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안보 그럼 우리는 약간 보안이나 아니면 뭐 방공 뭐 이런 걸로 의미하는데 미국에서의 시큐리티는 안정성이나 안전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뭐 잡 시큐리티 이러면 너 직장 괜찮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성, 인간의 권리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괜찮아? 안녕해? 뭐 이런 이제 의미라서 음식,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기에 하나가 8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UN에 가서 Human Security for All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보면 8가지가 그 안에? 그게 이제 푸드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별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경제도 있고 맨 마지막 8번째가 기술에 대한 액세스 테크놀로지. 지금 질문해 주신 거예요. 정말 양극화가 이렇게 가속화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기술 잘하는 사람은 잘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기업들이나 이제 혁신가들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이제 CS의 메시지고요. 지금 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수많은 인공지능이 바이어스가 돼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래도 백인 위주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에도 약간 인종차별적인 게 학습이 돼 있을 거고요. 또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남성 위주의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구체적인 업체나 뭐 프로덕트가 있느냐? 있어요. 예를 들면 로레알 얘기 아까 했잖아요. 로레알이 작년에 내놨던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립스틱인데 인공지능이 적용된 립스틱이에요. 그러면 이 립스틱이 인공지능의 모두를 위한 립스틱이다. 그러면 내 얼굴 페이스를 스캔해서 내 오늘 얼굴 색조와 오늘 분위기에 맞는 색깔을 쫙 만들어주는 쪽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쪽은 화장을 하고 싶은데 손이 떨려서 신체가 부자연스럽거나 뭐 하반신 뭐 반신불구거나 하는 분들은 화장을 못 하죠. 그런 분들은 딱 대기만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으로 액추에이터로 대신 립스틱을 칠해줍니다. 뭐 이런 기술이라든가 올해 등장한 기술은 손떨림이 있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음식을 뜨면 이거를 제어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줘요. 그게 AI를 통해서 훨씬 더 고도화될 수 그렇죠. 왜냐면 AI가 없으면 이걸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술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AI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굳이 인식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AI는 도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AI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데 그걸 잘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지금 누가 야 이거 인터넷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고 인터넷 쓰지 않잖아요. 그 필요성에서 우리 환경에 다 이제 앰비언트처럼 맞아요. 깔려 있는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AI마저도 전기처럼 모두에게 스며들듯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올해가 그런 어떤 그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그래서 가속되다라는 표현을 쓴 게 그게 가속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AI에 관련된 인프라나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작년부터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실제 그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사실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올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인은 할 거냐, 혼자 다 독식할 거냐, 아니면 수많은 디바이스별로 AI가 뭔가 내장된 독자적인 어떤 칩들이 되게 다양화되면서 이런 반도체의 어떤 시장들도 되게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칩이 들어있죠. 애플은 이제 애플 실리콘이 들어있고, 뭐 A15나 M1 같은 칩들이 들어있고, 삼성 거에는 퀄컴이 들어있고, 여기에 그 AI가 없느냐? 들어있어요. 뉴럴 프로세스, 뉴럴 엔진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 성능이 전체적인 것들에 비해서 비중이 크지 않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스페셜한 데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처리에 좀 특화된 AI 모직을 넣어놓는다거나 그래서 빠르게 처리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범용의 딥러닝들을 학습하고 추론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이제 하드웨어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비용입니다. 사실 우리 챗GPT 쓰고 있지만 이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전기세서부터 실제 억세스에서 갔다 오면 클라우드가 돌아가는 비용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싸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줄여야죠. 이걸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걸 클라우드에 넘기지 않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워낙 CPU나 AP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칩이 고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나노까지 갔지만 이제 2나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작아지고 선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저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시장으로 가는 경우에 여기에서 네가 이만큼을 더 해도 좋을 거야. 그래서 이제 글로 내려오는 추세가 1번이고요. 2번은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리면 이제 보안 이슈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안에 해당하는 건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서 처리하고 싶은 거죠. 개인정보든 그렇죠. 기업정보든 맞습니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가 나왔듯이 AI도 이제 여기서 요 정보는 올리고 싶지 않아가 이제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탈 집권,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 얘기하셨잖아요. 클라우드는 이미 엔비디아입니다, 다.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그 H100, 뭐 A100 같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GPU는 엔비디아가 이미 장악을 하고 있고요. 뭐 AMD가 막 쫓아가고 있고 다른 데서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그 추세를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엔비디아 걸 쓰더라도 로컬에서는 우리 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퀄컴은 퀄컴 거, 삼성은 삼성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분절화가 되면서 발전을 이제 같이 레버리징하면서 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 SCM에서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건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메모리는 D램이 있고 플래시 메모리 같은 저장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GPU 같은 인공지능 관련된 게 있고 이제 어떤 디바이스 CPU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두뇌에 해당하는 AP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다 핫하다기보다는 메모리는 사실 이미 한번 이제 붙임이 끝났고 지금은 비메모리 쪽이 핫해요. 핫한 이유가 우리가 PC 이제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바뀔 때 PC 시대의 강자는 누구였죠? 인텔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PC에 다 인텔 CPU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모바일로 갔을 때 누구 걸 썼죠? 퀄컴이 썼다. 인텔은 그때 죽었어요. 인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퀄컴이 그 시장을 장악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 오늘 얘기하는 거에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죠. 그다음에 모빌리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엄청나게 한쪽은 GPU가 필요하고 한쪽은 CPU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GPU와 이 CPU 시장은 누가 먹을 건데? 라고 하는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판의 큰 흐름이 또 이제 변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도 그렇죠. 그러니까 GPU 쪽은 AMD나 엔비디아가 있었지만 이제 삼성이나 퀄컴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고 네. 모빌리티 자동차에서는 이제 야 퀄컴이 야 우리 거 늦게 네. 메타버스 AR VR 나오면 야 우리 거 늦게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퀄컴도 다른 분야가 아니라 모빌리티 쪽에 전시 부스를 네. 내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드업해서 우리가 다음 패러다임을 어떻게 리드할까, 주도할까 이 고민들을 이제 칩밴더들이 좀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 칩밴더들이 이 이슈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과 기술 전쟁을 하고 네,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요. TSMC가 지금 대만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센시티브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AI 부분도 굉장히 특히나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변화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반도체를 전시하는 전시회는 아닌데 반도체가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라고 네. 제가 올해 느꼈습니다.